네, 오늘은 수다입니다. 수다라고 쓰는 이유는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내신 4, 5, 6등급 친구들이 입시 컨설팅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근데 사실 뭐 제가 완전 입시 컨설팅에 엄청난 전문가다 이런 의미로 사실 말을 이렇게 입시 컨설턴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앞에 제 이름이 동네 입시 컨설팅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뭐 큰 학군지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있는 인천 동네에서 제가 하는 아이들 하다 보니까 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내신 등급이 낮은 친구들이 이거를 유지하려고 혹은 여기에서 상승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고3 때까지 갈 때 1, 2학년 끝나는 성적이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았다. 많았다. 네. 근데 이 친구들을 학교에서 고3 때 상담을 하면 네, 처음 들어보는 대학을 많이 알려주더라. 처음 듣는 대학. 그럼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 선생님이 쓰라면 써야 되는 줄 알고 쓴다. 원서 접수를 학교 선생님한테 뭐 허락받고 쓰는 건 아닌데 그렇게 써서 수시 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 중에 저는 이쪽에서는 예전에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던 시절에 요거부터 해서 엄청 공부를 하면서 봐주시는 선생님을 한 분 뵙고요. 학교에서 한 분. 그 외에는 사실 주변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하게 자세하게 공부하면서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이 안 계셨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서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부모님이랑 의논하니까 부모님들에게 자료를 같이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이렇게 제가 공부하고 하는 것들 자료를 발견하게 된 것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려고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4에서 6등급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입시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수도권 대학을 가고 싶다. 네, 그러면 필요하다. 네, 5, 6등급 친구들에게 수도권 대학 어디 쓰라고 알려준 선생님 별로 없거든요. 물론 수도권에 대학이 있긴 있다. 경기도권에 대학이 있는데 네, 그거 어머님들이 나중에 듣고 하면은 우리 애가 여기밖에 못 가나요? 하시는 학교들 처음 듣는 대학교 이름들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두 가족의 모든 의견이 그래도 이름을 들어본 대학을 그래도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학교를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다 하면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필요한 시기는 저는 사실 2학년 끝났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2학년 학기 종료했을 때. 그래서 2학년 학기 종료했을 때 성적이 사실상 1, 2학년이 끝났으니 3학년 1학기 시작하기 전에 나는 어디에 무게중심을 갖고 할 것이냐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네. 내신 5에서 6등급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면 3학년 1학기 때 3이 하나라도 나왔다. 그러면 수도권에 뭐 학생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기도권에 들어본 이름의 학교를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갈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1, 2학년 때 계속 5, 6, 7 왔다 갔다 한 친구들이 3학년 1학기 때 3 맞는다? 3 맞아야지라고 그냥 학원만 다니고 있다? 그럼 맞나요? 안 맞겠죠. 학교에서 1에서 3등급 받던 친구들은 네, 학교 다니는 중에도 열심히 했고 지금 겨울방학 때 1, 2월 달에도 열심히 유지를 하기 위해서 혹은 한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방학인데 학원에 또 숙제를 이만큼이나 하면서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5, 6등급이라는 건 물론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습관이 안 돼 있고 그죠? 그리고 수학은 수어수투를 하는데 학교에서 공통 수학이나 예전 수학 내용이 안 돼 있으면
네, 따라가기 어렵고 삼각함수부터 수원 때 접기 시작해서 로그 무슨 말이야? 지수 뭐야? 아 하고서 무너진 다음에 수투 멘붕 상태로 지나가는. 근데 3학년 1학기 때 물론 문과 친구들 확통만 하니까 도전해볼 수도 있는데 결국 확통 내신만 하고 그 뭐지 수능 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문과 친구들. 네, 이과도 포기하지 않고 수원 수투를 했는데 내신이 5등급인데 모의고사도 5등급이다. 그러면 이거 수원 수투가 돼 있는 건가? 우리 모의고사 수학이 22문제가 이제 나중에 3학년 때 볼 때 22문제가 수원 수투까지 범위고 8문제가 이제 선택 과목 보는 건데 그러면 22문제 맞으면 3등급 컷이 나올 텐데 5라는 건 수원 수투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죠? 선택 과목에서 맞춰서 3 갈 수 있을 텐데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안 돼 있는데 이과인데 3학년 1학기 때 3? 영어 단어 안 외웠는데 3? 국어는 단기간에 안 오를 텐데 3? 3 맞겠나? 그러면 학기 중에 3월부터 3, 4, 5, 6 중간 기말을 했다. 그럼 중간 기말하는 동안 여러분들 모의고사 실력은 멈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신 도전했는데 내신이 그대로야. 그죠? 이 친구들이 또 저기 모두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해요. 나 학종 써야 되니까, 수시 써야 되니까. 그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그래서 나 6등급이야, 5등급이야. 활동 열심히 해서 어디 쓸 거예요? 어디 쓸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은 5, 6등급 우리 아이가 어디 갈 수 있어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학원에 내신 대비 학원 보내고 계신가요? 5, 6등급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더라고요. 그냥 저는 성적에 맞게 대학 욕심 없어요. 전문대 쓸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 있습니다. 그러면 입시 컨설팅 필요 없다. 부모님 생각도 똑같으면 네, 필요 없다. 근데 이거를 공부하기 싫은 합리화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입장이고 내신이 4에서 6등급인데 그래도 저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 했는데 조금 수도권에 도전 못 해보나요? 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컨설팅이 필요하다. 컨설팅이 필요한 거는 이제 조금 더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지금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선 수시 전략을 짤 수가 있잖아요. 수시든 정시든 전략을 짤 수가 있다. 그죠? 내신도 안 돼, 모의고사도 안 돼. 근데 조금 내 성적보다 위 학교 가고 싶어. 그러면 사실 뭐밖에 없어요. 논술 100% 논술이면서 최저가 없는 전형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죠? 내가 내신은 너무 따기 어려운데 모의고사가 내신은 5, 6인데 모의고사 4다. 영수가. 그러면 최저 3 맞출 수 있으면 3 맞추는 논술을 쓸 수도 있고요. 그죠? 영어는 3인데 다른 게 4야. 그럼 영어 2가 돼? 2 수학 좀 해서 3? 2, 3에 최저 5에 맞추는 논술을 쓸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가 아니라 최저 5를 못 맞춰서 그 논술 실제 경쟁률 원서 접수는 막 잔뜩 해놨는데 최저 5를 못 맞춰서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학생이 엄청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서울권 대학에서도 최저 5를 못 맞춰서 경쟁률이 10초반대 1 정도로 훅 떨어진다. 10몇 대 1로. 다른 이렇지 최저 없는 논술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이건 쓰라고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최저를 내가 맞출 수 있는 성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모의고사 현 상태, 내 현 영어 실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컨설팅이 필요하다. 모의고사에 힘을 줘서 최저를 맞추고 논술을 준비하면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근데 내신 준비한다고 모의고사도 유지 혹은 떨어져. 그러면 여름방학 끝나고 원서 고민하다가 9월 달부터 이제 원서 5월 달에 원서 쓰고 그때 모의고사를 공부한다. 그럼 모의고사 공부 2달 바짝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영어는 뭐 될 수도 있어. 해온 게 오랫동안 계속 중복되는 개념이니까 단어나 그런 거. 수학도 학기 중에 확통이나 뭐 그런 선택 과목을 열심히 했어. 그러면 소스2를 자기가 여름방학 때부터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세울 수도 있겠죠. 근데 학기 중부터 한다면 논술도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술을 쓸 때 쓰더라도 최저가 있고 없고 최저를 어느 컷까지 맞춰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니까 그때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논술도 나뉘잖아요. 약수령이냐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그 논술이냐 수리 논술이냐 인문 논술이냐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늘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저기요 아저씨 수리 논술은 학교 선생님이 1등급만 쓰라는데요. 여러분 4에서 6등급 친구들이 쓰는 대학교 수리 1등급이 쓰나요? 수리 1등급이 여기 왜 써요? 수리 1등급인데 정시로 가면 되지. 그 왜 모든 논술을 보는 뭐 연대나 그런 학교 최상위권 대학을 포함한 평준화를 이야기 그것까지 포함한 1등급을 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우리 친구들이랑 하는 학교가 인하대인데 자 인하대 내신 등급 네. 일단 경쟁률부터 볼까요? 뭐 경쟁률이 35대 1이다. 근데 접수된 경쟁률이 그런데 실제 경쟁률 이거 인하대는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없는데 실제 경쟁률은 뭐냐면 시험 보러 안 왔어요. 35명이 접수했는데 27대 1로 바뀌어요. 7명에서 뭐 10명까지 빠진다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이 이 정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제 경쟁률이 엄청 뭐 낮은 건 아니네요. 네 맞아요. 실제 경쟁률이 엄청 낮은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충원율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으니까 충원율은 저기 하고 자, 내신 등급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쓴 수리 논술 볼게요. 수리 논술 맨날 1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내신 등급을 보면은 50%대의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들 보면은 4.26부터 4.26부터 3점대부터 5점 빵빵까지 있습니다. 5점 제일 낮은 학교 5.49네요. 50% 컷이 50%. 90%가 아니라 50% 컷이 5.49까지 있어요. 아니 70% 컷이 70% 컷이 5.49까지 있어요. 50% 컷은 좀 더 높은데 50% 컷은 제일 높은 게 어디입니까? 50%컷 3.06 이게 제가 3.06로 바꾼 게 50% 컷이네요. 3.06부터 4.95까지인 것 같아요. 50% 컷이 70% 컷까지면 5.49예요. 제가 지금 그냥 앞에 화면에 띄워놓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뭐 5.49인데 그냥 5라고 할게요. 5등급. 자, 내신이 5등급인데 그럼 이 친구들이 다 수리 1등급이 다 이만큼 모인 거예요? 한 학과 경쟁률이 27대 1인데 1등급 애들이 이렇게 몰렸어요? 1등급이 이만큼이 인하대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진짜로? 왜? 뭐 때문에? 그냥 학교 선생님이 그렇다니까 이 수치를 보고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부모님이 유튜브를 보고 상담을 애를 데리고 와서 애는 저에 대한 신뢰가 없어. 학생은.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분이 이거를 보여줘도
이 아저씨 뭐라고 얘기하는 들을 마음이 없이 오다 보니까 더 안 들으시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 데이터가 이런데 제가 발표한 것도 아니고 한 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런데 이렇게 인정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받아들이질 않고 학교 선생님이 수리 1등급 쓰는 거래요. 수리 논술 하지 말래요. 하면 미친 짓이래요. 라고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이런데 논술 우리가 100점 만점에 몇 점 맞아요? 수리 논술 몇 점 맞아야 합격하는지 보겠습니다. 50% 컷입니다. 50% 컷. 합격 점수 50% 컷. 그냥 제가 순서대로 부를게요. 54점, 51점, 47점 학과입니다. 학과마다 50% 컷이 이래요. 그 다음에 점수 높은 데들이 환경 사회 인프라공학과, 환경공학과, 공간정보공학과, 건축학부, 그 다음에 전자, 정보통신, 반도체, 수학과 요런 데가 70점에서 80점대가 옵니다. 그 외에 여기들은 뭐냐면 기계공학 남자애들 맨날 간다고 하는 기계공학인데 남자애들이 다 쓰는데 100점 만점에 54점이에요. 내신이 4.26에서 4.63이에요. 50% 컷, 70% 컷이. 그럼 100%까지 하면 5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 모든 남학생들 맨날 간다고 말하는 기계공학과 가야죠 하는 애들 네, 54점이에요. 항공우주공학과 51점, 조선해양공학과 47점, 산업경영공학과 40점, 화공 56점, 고분자 50점, 신소재 52점. 수학과는 81점인데 통계학과 45점, 물리학과 51점, 물리 싫어하나 봐 애들이. 화학과 45점, 화공이랑 화학이랑 다른 거 자연과학대, 공과대학대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해양과학과 45점, 식품영양학과 43점. 자, 100점 만점에 50점 맞으면 합격하는 논술 시험인데 50점 맞으면 합격하는 논술 시험인데 1등급 썼다 실합니까? 1등급이 썼다? 자, 인하대학교 논술 전형은요. 과학고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없어. 이거는 그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출신 고등학교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 때마다 얘기하는 대학 알림이에 가시면 인하대를 검색하셔서 공시 정보를 들어가셔서 전체 목록에서 입시 이제 결과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형별로 입학 출신 학교가 나옵니다. 인하대는 대부분이 일반고 출신이에요. 이 논술 점수를 맞은 이 친구들이 다 일반고야. 일반고 친구들 4에서 6등급 친구들끼리 경쟁하는데 이 일반고 4에서 6등급 친구들이 1등급이라고 대부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1등급 맞은 애들만 합격한 거라고 학과마다 27명, 10명, 10명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1등급 맞는데 100점 만점에 54점이라고요? 말이 되나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친 건가요? 의예과 간호과는 보면 의예과 문제도 다른데 100점 만점에 94점이에요. 내신이 2.74, 3.16. 그러니까 의예과가 합격 컷 점수가 논술 컷 50%가 94점이고 내신 2.74에서 3.16. 그럼 자 보세요. 자, 얘네는 그러면 1등급이겠다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근데 4에서 6등급이 나오는 애들 얘네가 1등급이다라는 건 어느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저 인하대 논술 쓸 건데 수리 논술 쓸 건데 합격 점수가 50점대라는데 1등급만 쓰는 거야 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얘기했어요. 남고 여고 가릴 거 없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수리 논술은 제 주변 제가 저기 한 친구들 쓴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는 수리 논술로는 어떤 저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뭐 해보지도 못했어요. 한다는 사람이 없어서 다 학교에서 1등급 아니면 쓰지 말래요 라고 얘기를 듣고 안 쓴다고 해가지고 그죠? 저를 한번 만나고 학교 가서 이 인간이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학교 선생님이 맞아 이상한 소리 같아 1등급만 쓰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안 쓰더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다 1등급
일반고 출신 1등급 친구들 다 썼다. 1등급 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인하대랑 제가 단국대 많이 얘기를 해서 인하대랑 단국대 보면은 평균 등급을 말씀드릴게요. 내신 평균 등급 학과 그냥 부를게요. 4.75, 4.71, 4.36, 4.78 최고가 제일 높은 등급이 합격한 친구 논술 등급이 3.4, 3.4, 4.3, 4.1, 2.68, 3.8, 3, 4.04, 3.0, 3.63, 2.97. 그런데 제일 낮은 애는 5.54, 5.43, 4.36, 5.2, 5.52, 4.8, 6.4, 6.05 등등등 6.6 이렇게 간다. 대신에 물론 추가 합격이 막 없는 학과도 있어요. 추가가 없는 학과도 있어요. 왠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은 인하대 쓴 친구가 단국대 인하대 쓰거든요. 그러면은 인천에 살아서 집 근처 버스 타고 바로 인하대 갈 수 있어. 그럼 인하대 학교에서 인하대 가고 단국대 안 가겠죠. 근데 단국대 근처에 살아. 용인에 살아. 그럼 단국대 가고 인하대 안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리고 4에서 6등급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기 원래 수시로 못 써. 학종으로 못 써. 교과로 못 써. 못 쓰는데 논술로 써서 붙었어. 그럼 여기 가야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연계열도 6.46, 5.27, 6.48, 5.56, 5.74, 5.79, 6.15 6등급 대 친구들도 합격한다는 게 탁하니 바뀌어져 있어요. 박혀 있어요. 근데 이 6등급이 1등급이라서 합격했다고요? 수리 논술?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인문 논술은 최저 6인데 합격한 애는 뭘 1등급 맞아서 합격한 걸까요? 그죠? 다른 동네에 사는 옆 동네에 사는 나랑 똑같은 수험생인 6등급 친구는 논술을 공부를 해서 단국대 인하대를 간대. 근데 나는 논술 문제를 보고 인문이든 수리든 보고 못하겠어요 하고 내신 공부를 했어. 근데 내신도 안 올라. 내신 안 올라서 수능 정시도 당연히 안 오르겠지. 내신 공부했으니까 수원수도 안 하고 안 했을 테니까. 그러면 수능으로도 못 가. 내신으로도 애매해. 그러면 뭐예요? 그냥 내 6등급으로 대학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성 있고 없고 여부를 그런 자료들을 학교에서 처음에 안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뭐 출신 고등학교 비율이나 이런 거 안 찾아봐 준단 말이에요. 성적으로 쓸 수 있는 대학만 상담을 해주신단 말이죠. 여름방학 때 학기 초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학기에는 다 뭐 해요? 다 내신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신 상대평가인데 우리 반에 누군가는 1이고 누군가는 2고 누군가는 3이고 그러면 4, 5, 6 받던 애들끼리 4, 5, 6 계속 받을 건데 4, 5, 6 받던 애들끼리 4, 5, 6 받아서 어디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내신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4, 5, 6은 계속 4, 5, 6인데 대부분. 그래서 이 4, 5, 6 맞은 친구도 어디 대학 보내려고 학교 선생님들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니까 좀 그렇고 학교에서 4, 5, 6 받는 친구들은 어디 대학에 가고 싶어서 4, 5, 6을 위해서 지금 학원을 다니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도 다니는 애들이 있으니까 학원을 다니는데 대학 그냥 아무 데나 갈 거래요. 왜 다녀?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다녀? 다니지 말지. 부모님 용돈 쓰시게 학원비라도 아껴주지. 왜 다니는 거예요? 왜? 부모님은 처음 들어본 대학 가라고 지금 학원 보내주는 게 아닐 텐데. 물론 아이가 가고 싶어서 그냥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럼 학원에 다녔으니 근처에 집에서 다닐 수 있는 통학할 수 있는 학교를 바라실 텐데 학원 왜 다니시는 거예요?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어. 내신이 5, 6등급이야. 근데 수능으로 생각하면 영어 듣기 평가 다 못 맞아. 영어 듣기 한두 개 틀린 친구들이 3등급 맞고 그러는데 듣기를 반타작
간다. 그러면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영어 내신도 5, 6인데 수능도 5, 6이면은 학원 왜 다녀요? 왜 다니시는 겁니까? 수학 수원수도 안 돼서 5, 6등급 맞았어요. 확통은 뭐 예외일 수 있어. 학통은 내신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확통 공부해서 내 앞에 원래 있었던 1, 2, 3등급 제끼고 3등급 차지할 수 있는 겁니까? 3등급? 응? 내 위에 상대적으로 더 계속 높은 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을 넘어서서 3등급 맞을 만큼 공부를 했나요?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학원에서 시켜주고 있나요? 요구했나요? 저는 여러분들 내신 5, 6등급 맞던 친구분들은 내신 3등급보다 수능 수리 3등급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능 3등급 노리는 게 더 나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면은 수능 때 수리 3, 영어 3 맞으면 내가 5, 6등급으로 못 쓰는 대학 가잖아요, 정시.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장 여러분들 이과분들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이 쓰는 대학교의 수리 논술 여러분 등급 애들이 쓰기 때문에 1등급 없다. 1등급 없다. 과고 없다. 대부분 일반고다. 이난에는 광역시 출신이 50%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반이 경쟁자 반은 인천 출신인 애들일 거다. 네. 이거는 뭐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자료 찾아보시면 나와요. 과학고가 논술 전형을 몇 프로 합격했는지 나와요. 몇 명 있는지.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4에서 6등급 친구분들이 쓰는 수리 논술은 1등급 애들이 싸우는 수리 논술이 아니다. 우리 3등급의 애매한 친구분들이 상위권 대학 가려고 1, 2등급 교과로 쓸 수 있는 대학의 논술 전형을 쓰면 여기는 1등급이 교과로도 쓰고 불안해서 논술로도 쓰니까 그러면 1등급 친구들이 쓰는 게지. 1등급인 애들이랑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근데 6등급이 쓰는 학교 1등급이 왜 들어오냐고요. 걔가 왜? 정시 그냥 보면 되지. 대학교 가면 되지. 수능 보고. 인서울인 광운대학교도 논술고사 성적이 수리논술고사 100점 만점에 64, 68, 56, 58, 59, 56, 85, 85, 83, 87, 80, 86, 81, 61, 61, 88, 87, 81 막 이런 식이다. 여러분들 수리논술 100점 만점에 50점. 범위가 수원수투부터인데 수원수투 탄탄하게 잘 공부하면서 정시 공부하시면서 맞추고 그죠? 정시 파이터면 이과생이면 미적기 할 거잖아요. 뭔가 할 거잖아요. 그 맞추면 부분 점수 맞추면 50점 넘기면 합격인데 어느 학과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과를 합격할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제발 요거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서 그냥 약수령 논술 쓰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약수령 논술에도 분명히 수원수투 들어가요. 수원수투가 잘 안 돼 있는데 겨울방학 때 복습을 안 해놨는데 한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한 번 더 겨울방학 때 복습한 친구들은 여름에 한 번 더 복습해서 2번 하고 시험을 볼 텐데 이거 복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수능 전에 보는 학교도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내신 등급 때문에 쓸 수 있어 썼는데 수원수투 안 돼놓고 어설프게 해서 보면은 밑밥 깔아주는 거다. 그래서 뭐 가천대 같은 경우 15문제 중에 평균이 11개, 10문제 맞춰도 합격하는 학과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수리를 더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국어는 읽고 풀고 하는 게 수능 특강이라든지 그런 걸 학교에서 계속 했고 하니까 국어는 그래도 읽고 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수원 수투가 안 돼 있으면 수리 문제를 못 맞히니 수리 문제에서 많이 오답이 되지 않을까. 그 말은 반대로 수원 수투가 돼 있으면은 평균 컷을 올려서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본인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익숙하다고 그냥 약수령 논술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익숙해서 약수령 논술을 많이 써서 최저 없는 대학의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 네, 상명대학교 경쟁률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다.
그럼 이거 봤을 때 저는 약수령 논술 쓰라고 하기가 참 그렇다. 참 그렇다. 근데 문과 친구들 수원 수주가 잘 돼 있으면은 쓰라고 할 수 있겠죠. 갖췄네. 근데 안 돼 있으면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쓰라고 하기가 애매하고, 학기 중에 그러면 수원수투를 공부를 한번 해놔야 좋으니까. 그러면 수원수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신을 할 거냐 수원수투를 할 거냐, 이 갈림길이 또 서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공부를 지금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고민을 해보려면 입시 컨설팅이 이때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다음 입시 컨설팅이 또 필요한 이유는, 그래서 논술을 물론 개인이 해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상담 오시면 테스트를 하거든요. 문제를 풀어봐야지. 풀어봐야 내가 뭐 약술형 논술을 하든 입문을 하든 수리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문제를 접해보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판단하는 건 진짜 오바다, 오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어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널려있고 자료가 있는데 안 하니까, 그러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보고 방향성을 정할 수 있으니까. 안 해보고 막연하게 제발 그냥 내신, 그냥 내신, 이것만 제발, 그냥 내신, 그냥 학원, 이런 것만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돈 아깝잖아요. 돈. 그냥 내신 시간 아깝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공부가 뭔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신 5, 6등급 맞을 건데 학원 다니는 거 진짜 아닌 거 같거든요. 3학년 때. 물론 5 맞춰서 5에서 가는 대학을 갈 거다. 4가 내가 1학년 때 한 번씩 있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 그러니까 그 등급에 맞춰서 갈 거라면, 제가 말했죠. 그냥 등급에 맞춰서 갈 거라면 내신 학원 다니면서 가는 게 공부하는 게 맞는데, 나는 지금 이걸로 쓸 수 없는 대학을 써보고 싶다,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는 학생이라면 입시 컨설팅이 필요하다. 필요한 이유가 이러하다. 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것과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좀 더 데이터와 선생님의 의견과 이런 거를 비교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자료들을 보려면 입시 컨설팅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인천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만수동에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시간 갖고, 네, 방향성을 정해서 남은 시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에서 6등급 여러분들 많이 연락 주세요. 우리 같이 고민해 봅시다. 같이. 알겠죠?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제가 논술 파이터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논술 파이터, 저의 바람은 최대 2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최대 1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 10명. 그래서 뭐 한 반에 한 3명씩에서 3명, 4명만 돼도, 너무 3명, 4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3명씩 되면은 오히려 더 자세하게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의 바람은 일단 이렇습니다. 평일 한 반, 주말 한 반. 저의 바람은. 그래서 인원이 모이면 하고 안 모이면 안 하는 거고. 그래도 아무튼 대학 어디 가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아직 방향을 못 정하신 분들, 아직 어디 입시 컨설팅이라는 거 안 받아보신 분들, 한번 오셔서 저랑 이야기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참 저도 재밌게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술 관심 있으신 분들도 네,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